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고점을 예측을 해봤어요. 그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조회수는 6,300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MSTR도 MNEV 값을 세부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MSTR 스트레이티지 또는 스트레이티지 ETF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서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우측 상단에 영상을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번째 영상 MSTR의 ETF 관련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ETF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스트레이티지의 변동성에 베팅을 합니다. 변동성. 자, 마이클 세일러는요. 자, 우리 ATM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 그리고 우선주 팔아서, 그리고 전환사채를 팔아서 이 모든 걸 활용해서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상승시킵니다. 자, 주식을 볼모로 하는 게 맞아요. 주주들을 볼모로 하는 게 맞고 주식의 리스크가 더 있는 게 맞습니다.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하면 주식은 가치는 희석을 하죠. 그죠? 그 대신에 비트코인의 보유량,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상승합니다. 그걸로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락하면 더 하락하고요. 상승하면 더 상승합니다. 자, 장기 상승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연도 사이클 아직 탑이 아닙니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승 초입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 뷰로 봐야 합니다. 장기 비트코인 MSTR 홀더들은 이번 사이클 탑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원웨이 레버리지 ETF들은 변동성 및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구조대가 언제 올까라고 기대하실 건데 일단은 제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같이 얼마나 효율적인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MSTR의 양매수 해칭을 추천하는 유튜버이지 원웨이 홀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해복리, 음해복리를 활용한 양매수 해칭을 추천합니다. 자, 왜냐면은 마이클 세일러도 전환사채를 팔면서 아비트라지 맵에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을 파는 거지 주가 상승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투자는 본인의 몫이지만 저희 투자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구독자님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버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까지 잘 벌어왔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매매 방법을 한번 보시고 조금이라도 한 번씩 체험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매매 방법을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스트레이티지는 과대평가되었는가?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요. 우리는 앞선 고점, 우리 비트코인이 고점이 오기 전에 먼저 스트레이티지가 고점이 왔죠. 보라색이 스트레이티지고 이 봉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과대평가되는 이 구간 공매도가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과대평가되는 이 구간에 왔어요. 근데 공매도가 끌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430불 정도에 들어와 있는 전환사채들이 아비트라지 매매로 델타 값이 올라가니까 공매도로 끌어내린다고 했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 채널에 교육용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랑 여기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는 앞전 고점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들어온 거고, 공매도가 지금은 상승장 초입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기 끝까지 이렇게 끌어내려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얘도 어느 정도 저점 찍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MSTR도 이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하락 구간이 마진은 조금 더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어갈 때 꼭 7대3으로 3 인버스 해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방어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은 지금 오늘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자,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아직 마진이 좀 남아있어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트코인 역시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나스닥의 눈치를 보고 있든 아니면은 그냥 이 디커플링 된 상황에서 위로 쏘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스트레이티지가 언제부터 비트코인을 모아왔나를 봐야 합니다. 2020년 8월 11일부터 모았다고 해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21,454 BTC를 최초로 축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 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요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으로 놓고 보면요. 첫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요 부분이에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부분에서 자, 이렇게 과대평가되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을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은 자, 비트코인이 더블탑을 찍고 떨어질 때요. 떨어질 때 이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도 올라갈 것 같으면 더 프리미엄이 붙고 내려갈 것 같으면 더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낮게 움직이고요. 저점이라고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살짝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계속 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TF, 우리가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과 MSCR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의 프리미엄과 여기에서의 프리미엄은 차원이 틀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이 과대평가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위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률로 쏘고 있냐를 한번 봐야 돼요. 자, 그걸 보려면 우리 비트코인의 MSTR의 엠네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MSCR 트래커의 엠네브 차트예요. 대부분 이 차트만 보시죠. 저도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니까. 자,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뭐 3 위로도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볼게요. 최근에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는 3.41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트 안에서 보이는 부분은 뭐 0.97을 찍었을 때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1.66입니다. 자, 이 초록색 선은요. 장기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고 적혀진 그냥 만들어진 선이고요. 이 주황색 곡선은 이제 2차 함수죠. Order Regression. 자, 이거는 Regression. 말 그대로 끌어내려진다는 뜻이에요. 이 공매도나 어떤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 끌어내려지는 저항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MSCR이 저항을 받으면 올라가는데 너무 뭐 프리미엄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 2차 저항 함수 값에 의해서 조금씩 끌어내려지는 거고 또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자, 저는 초록색 선 기준으로 움직일 거라고 봐요. 당연히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이 아래에 위치를 많이 하겠지만 저항값이 들어오면은 상승장에서는 이제 위에 위치를 할 거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으니까가 왜 중요한지를 아래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요. 다른 차트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MSTR이 지금 그 어떤 나스닥 종목보다도 퍼포먼스가 좋아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 뭐 2020년 이전에 조금 투자를 했었어야 맞지 않냐? 그렇죠? 맞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MSCR의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렇게 뭐 내가 수익을 많이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점에서 들어오셨다면은 그 어느 종목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많았겠죠. 그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프리미엄이 차지를 하냐? 우린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요? 축적을 하죠. 이 지금 작은 선들이, 작은 점들이 다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 그 자국들이에요. 발자국들. 비트코인을 계속 꾸준히 사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정말 많이 산 거예요. 가장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한데 여기 지금 큰 점들 있죠. 큰 점들. 이 큰 점들이 이 비트코인을 산 양만큼을 조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 10월 이후에 정말로 크게 많이 샀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축적량이에요. 자, 24년 4분기에 거의 24년 3분기에 있었던 물량의 거의 100%에 가까운 물량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ATM이죠. 팔아요. 주식을 막 팔아요. 그리고 상승 기대감에 하락했을 때 전환사채도 팔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선주까지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물량을 모읍니다. 요 구간에서 2024년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 정말 많은 비트코인 리저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샀어요.
이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 2분기에 비교해서는 양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거의 2배 이상을 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트는 무슨 차트냐? 빨간색 선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고 이 검은색은 스트레이티지 주식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에 빵 뛰죠. 이게 뭐랑 비교해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랑 비교해서 보면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 지점부터 빵 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왜 뛰었겠어요? 왜 뛰었겠어요? 비트코인을 많이 샀으니까 뛴 거예요. 많이 샀으니까. 많이 샀으니까 뛴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엠네브를 봅시다. 이 많이 뛰었을 때 엠네브가 거의 3에 위치하죠. 3.16. 이만큼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뭐 당연한 얘기겠죠. 프리미엄이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많이 붙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으니까. 저는 일정 구간 안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2배 이상, 거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을 모았으니까. 이때보다 2배에 가까운 물량을 모았으니까 프리미엄도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승률에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엠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333 거리니까 3이 가장 높은 것 같죠? 아닙니다. 초반에 비트코인을 모은다라고 이 공표를 하고 그 이후부터 상승장에 돌입을 했을 때 최고의 기대감으로 꽂았던 이 엠네브는 6.1이었어요, 여러분들. 6.1. 이건 모르셨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6.1이 나오냐?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딱 맞추죠? 제 점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됐겠어요? 상승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상승 기대감. 잘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을 얼마 모으지도 않았는데 엠네브를 6을 찍을 때가 있어요. 어? 그럼 지금은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엠네브가 몇이 찍힐지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감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빵 쏴요. 그죠? 빵 쏴요. 비트코인 차트가 원래 그래요. 막판에 빵 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인버스를 들어갈 거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차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요쯤에 정말 빵 쏠고 갔다 쯤에 막 엠네브가 며칠 찍을지 몰라요. 저는 비트코인 상승을 믿어요. 스트레이티지 상승도 믿고요. 근데 여기서 이 앞선 영상 꼭 보고 오시라고 했죠. 자, 엠네브를 2.52, 2.81, 3.19, 3.59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과거에 앞선 바로 이전에 가장 최대 상승 그러니까 2.1을 찍어야 보통인데 3.41까지 찍었으니까 62.38%가 올랐다는 거죠. 그걸 계산해서 제가 4.09, 4.56, 5.18, 5.83을 적어놨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과대평가해서 적은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6.1이 찍혔던 시기가 있다고요. 6.1이. 물론 미래에 대한 일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선형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모을 거니까 엠네브도 같이 올라갈 거다. 이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스트레이티지가 지금 과대평가되어져 있는 구간입니까?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과대평가가 약간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폭락할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한 만큼은 떨어질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MSTR 볼벤 하단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와야 되는지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는 이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엔벨로프를 1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한 94,000불 또는 많이 떨어지면 94,000불 또는 뭐 10만 불 정도까지의 조정폭을 저는 본다고 했죠. 그죠? 자, 그 정도라 그러면 MSCR도 끌어내려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끌어내려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끌어내려지면 비트코인 하락폭보다 적게 또는 뭐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비트코인 떨어져도 MSCR은 오르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MSTR의 공매도 430불 정도에 걸려져 있는 이 공매도 때문에 보고 들어온 조정인 것이지 그렇게까지 막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반영이 돼서
완전히 폭락을 한다라고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떨어져 봐야 200불 중후반 280불 여기까지 완전 최저점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단 요 상단 추세선을 밟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은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하락 마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상승을 믿는다고 지금 뭐 내일부터 하락하나요? 오늘부터 상승하나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해칭 인버스를 산 사람이에요. 저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내려가도 상관없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원웨이 홀딩 하신 분들은 조금 가슴이 쓰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도 하락은 스트레이티지 사면서 감수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큰 수익을 보려면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막 영혼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도 그래도 인버스는 꼭 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7대3으로 들어가 계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볼벤 하단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쑥 올라와요. 원래 볼벤을 깨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락장으로 전환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한번 조금 볼 겁니다. 우리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는 뜻은요, 변동성에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비트코인 상승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위아래로 떨어지면서 감가가 됩니다. 감가가. 자, 우리 TQQQ로 수익 보신 분들은 나스닥이 그렇게 저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주식만 해오신 분들은 나스닥의 변동성이 크지 어떻게 안 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선물하던 사람이라 나스닥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TQQQ는 장기 홀딩을 하셨어도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런데 MST3나 MSTU는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가미한 MSTR의 레버리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트코인이 1% 움직일 때 MST3는 많으면 7%까지 움직입니다. 많으면 10%까지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선물에 가까운 종목이에요. 선물 레버리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10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에 가까운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대신 청산의 위험도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점점점점점 찍힌 거는 비트코인이고요. 지금 이 가장 높이 상승했던 요거는 MST3예요. 이것만 보고 원웨이로 나는 요 구간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구간을 저점을 잡는데 고생을 하실 거라고요. 저점을 잡는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들이 MSTU, MSTX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MSTR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만약에 요 장기 상승 때를 팔지 못하고 놓쳤어요. 기다렸어. 그러면은 더 상승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르지 않고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 선 맨 위에 상단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MSTR이고요. 그 다음이 MSTU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MSTX, 그 다음이 3MST예요. 자, 상승 초기에 우리가 MSTU, MSTX, 특히 MSTX는 초반에는 MSTU보다 이 상승장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감가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MSTX는 MSTU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거의 한 10% 정도 더 깎였을 거예요. 감가가. MST3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승장에 돌입을 한다. 그럼 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3MSC가 MSC3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3배이기 때문에 복리의 3배는 뭐 단순히 곱하기 3으로 이 계산이 안 돼요. MSTU, MSTX도 괜찮지만. 그래서 저는 선생님 금전님 지금 뭘 사야 되나요? 라고 하면 지금 상승장 초입이잖아요. 조정이 온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MSTX를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승장에서의 퍼포먼스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더 많이 깎여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MSTU를 들고 있었다. 그냥 뭐 들고 있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굳이 MSTX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조금 더 상승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MST3를 차라리 조금 더 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는 원웨이는 추천을 드린다고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가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잘 버티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분명히 이제 상승장에 돌입을 하고 MSCI 올라가고 나머지 레버리지 ETF들도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 비트코인과 우리 스트레이티지의 고점을 우리 계산을 했다 그랬죠. 자, 제가 어제 이 고점 간 상승률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고점 간 상승률. 이걸 왜 체크를 했냐? ETF에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ETF, 즉 MSTU부터 시작을 할게요. MSTU도 이전 고점인 9.15에서 우리 비트코인 상승을 했던 시기, 이전 상승 시기. 자, 뭐 똑같은 기준점을 뒀어요. 아마 11월 7일부터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전 고점 상승 시기. 요 부분을 체크를 했어요. 상승도를. 얼마나 상승을 했냐. 자, 이게 MSCI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냐. 보니까 2.42배가 했어요. 옛날에 레버리지 계산기 할 때는요, 막 5 쓰고 막 7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4 쓰고. 이 복리는요,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 아래부터 치면은 4배, 5배 당연히 찍히죠. 그죠? 이 상승도 자체가, 상승한 률 자체가 MSCR보다 막 4배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죠? 4배, 5배 막 이렇게 찍혀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기준을 두고 일단은 전고점 돌파하기 전 시점부터 해서 같은 기준을 두고 해보니까 2.42가 나왔다. MSTX는 2.49가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MSTX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2.42배 배수를요, 이 MSTR 최종 중간값 또는 최대값, 고점 상승률에 각각 대입을 시킵니다. 대입을 시켜서, 자, 이 노란색 MSU 현재가에다가 지금이 제가 이거 썼을 때가 7.54였어요. 7.54를 넣으면 13만 불을 찍으면 18.31이 되고, 그리고 최대값은 26달러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6만 불이 되면은 각각의 값을 놨고요. 우리가 23만 불 정도 찍으면요, 비트코인이 20만 불 정도 찍으면은 174불, 최대 127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투자를 우리가 받으러 다닐 때, 이제 투자 관련해서 많이 업무 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받으러 다닐 때요, 우리가 향후 3년 동안 재무 제표나 이 계획서를, 투자 계획서를 이렇게 짜서 보여주잖아요. 엑셀표로. 자, 우리가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수익이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제 입맛에 맞게 바꿨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상승률을 계산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복리를 적용하면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ETF는 저점이 중요해요. 저점이. 지금 감가가 계속돼서 계속 아까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죠? 이 모든 표는요, 이 위에 표는 우리 지금 거의 정고점에 와 있으니까 거길 기준으로 고점을 뚫고 그 다음 고점까지 얼마일까를 해놓은 퍼센티지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MSTU와 MSTX는 또는 3MST는 얘네들은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MSCR이 기대감으로 정고점을 뚫는 시점이 여기였다. 9.87이었다 또는 9.53이었다. 그러면요, 내가 여기다가 그거를 정고점 뚫었을 때를 제가 아마 같이 해볼 건데, 그래서 넣어봤어요. 만약에 9.53이에요. 그럼 이렇게 수치가 바뀌게끔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MSTU 현재가를 지금 현재가가 아니라 올라가서 상승 고점을 뚫을 때의 가격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본다고 하면요, 저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그러면은 뭐 9.6 정도로 한다고 치면, 9.6 정도로 한다고 치면은 지금 이전 고점이 31.5였죠. 그죠? 자, 13만 불에 도달하면 누구든 탈출은 합니다. 지금 보시면 23.31, 33.22로 나오죠. 자, 이 자료들은요, 제가 제 영상에 댓글에 우리 항상 올리고 있죠. 구글 드라이브. 거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거고.
자, 그렇다면 MSTX 한번 봅시다. 이거 MSTU는 만약에 그 시작점이 9.6이라면은 최대 221.81까지 오를 수 있어요. 중간값으로 치면 162. 그러면은 9.31.5에 물리신 분도 최대 7배는 볼 수 있다는 거죠. 20만 불까지 나는 올라가는 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19만 불, 20만 불, 그러니까 23만 불까지는 아니야. 19만 불까지 올라요. 120불이래요. 120불. 자, 여기서 19만 불에서 23만 불 가는데 120불에서 221불이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다가 제가 또 뭘 만들어 놨냐. 자, 원웨이 홀딩 시 조정 및 감가 적용 중간값 15%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처럼 올라가다가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그냥 이렇게 위로 빵빵빵 쳤을 때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칠 거라고. 그지? 그럼 감가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원웨이 홀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정말 많이 감가가 되면 이 15% 정도 깎일 거니까 전체 꼭대기 갔을 때 99불 정도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정말 많이 깎였어요. 25% 30% 정도 깎일 거니까 한 166불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최대값 기준입니다. 최대값 기준. 최대값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표를 보시고 우리가 정말 정고점을 뚫는 상승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언제 탈출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MSTX도 마찬가지입니다. MSTX도 지금 보시면요. 뭐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요. 29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제 우리 지금 MSTR 딱 봐도 MSTR 내려간 것보다 또 저점 찍고 있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인버스 물고 있으면 되니까. 원웨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속이 쓰릴 수 있죠.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48까지 올라갔다가 34까지 내려가는 거의 한 30% 내려갔죠. 그죠? 고점에서. 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30% 정도 내려갔는데 이 숙명이에요.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에 베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항상 갖고 계셔라. 라고 그리고 그 타점을 잘 잡아서 조금 매매를 해라. 자,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제가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 봤어요. 옆으로 30% 상승했다가 30% 하락했다가 하니까 막 엄청 깎이던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추세를 먹자는 거예요. 추세를 이렇게 위아래로 추세를 먹자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MSCX도 저는 만약에 상승이 시작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을 잡아서 41.80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은 35.3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35.3으로 하면요. 턱도 없어요. MSTX 이전 고점 13만 불 찍었을 때 124.66불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승장의 돌입을 완전히 안 했으니까 만약에 42.04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MSTX도 42.04를 넣었을 때 자, 이렇게 중간값, 최대값 이렇게 가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MSTU는 이렇게 아까 제가 9.04 정도 넣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거의 꼭대기 값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중단선으로 다시 한번 맞춰서 본다고 하면 21선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8.97 정도 되거든요. 8.97을 MSTU에다 넣으면 31.04가 나오고요. 예상 최대값이 13만 불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20일에서 30일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신 분들은 거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MSTX는 같은 21선에 넣었을 때 조금 퍼포먼스가 이 턱없이 모자라요. 42.27로 넣어볼게요. 42.27. 그러니까 MSTU랑 비슷한 대로 넣어보면요. 적용 최대값이 149인데 지금 보시면 MSTX 고점이 216이에요. 제가 요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수식에 문제가 있나? MSTU랑 MSTX가 이렇게 퍼포먼스 차이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뭘 발견을 했냐면 아까 우리 감가된 거 보셨죠? MSTX 감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괜히 이 배당 뭐 이런 걸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얘가 지금 고점까지 올라가려면 513%가 올라가야 돼요. 513%가 MSTX는. 근데 MSTU는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323%만 올라가면 됩니다. 거의 한 150, 170% 차이 나요. 그게 이 레버리지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다음 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 거의 한 216까지 찍으려면 뭐 한 14만 불 정도까지는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MSTX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0만 불, 23만 불까지 갔을 때도 원웨이 홀딩 감가 적용을 했을 때 15%, 25% 적용한 값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번 요 MSX 현재가 우리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으면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3MST와 MST3를 볼 건데요. 자, 이제부터 똑같은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3MST는 영국 파운드화 기준이에요. 그리고 MST3는 달러 기준입니다. 저는 미래에셋에서 매매하고 있어요. 불편함이 딱히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까지는 있는데 제가 삼성증권도 매매해봤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MST, MST3 이제 반대 인버스죠. SMST, MSTS, SMST는 3이 앞에 있듯이 S가 앞에 있잖아요. 얘도 파운드화 기준이고요. 그리고 MSTS는 달러 기준이에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래량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괴리율이 있어서 이 위아래로 받치면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비싸게 팔고 위에 올려서 팔고 아래에 낮춰서 잡아라, 매수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3MS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27.38불인데 얘는 이 상승폭이 엄청 커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MSTX보다 조금 더 감가가 더 많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27.38로 지금 제가 요거 만들었을 때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만 불을 찍으면은 그제서야 조금 탈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15만 불 정도. 그런데 상승을 했을 때 만약에 시작 지점이 36.14였다. 조금 상승해서 이제 전고점 뚫고 내 기대감으로 시작한 지점이 36.14였다라고 한다면 3MST 기준으로 32.05네요. 32.05. 그럼 여기서부터 빵 쏜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15만 불, 16만 불 정도 됐을 때 중간 값으로 안정적인 보수적인 값으로 전고점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럼 14, 15만 불 정도에 닿을 수 있겠다. 그리고 670 이제 달러, 이제 파운드죠. 파운드까지도 찍을 수 있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만 불, 23만 불까지 가면 여기서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2114불. 그 다음은 6299불이에요. 요 구간은 저희가 지금, 만약에 지금 32파운드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수익권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조정하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셔라. 자, 그리고 MST3도 이렇게 값을 넣으면은 조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 3MST랑 비슷합니다. 29.41 그때 이거 제작할 때 가격이었거든요. 얘도 16만 불은 돼야 최대 한 14, 15만 불 정도 돼야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MST3가 만약에 내가 시작 지점이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시작 지점이 36.83입니다. 시작 지점이라 하면 비트코인 전고점 뚫고 쏘는 지점 말이에요.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자, 36.83을 찍으면 자, 최대 14, 15, 16만 불 가면 770까지 찍어요. 그죠? 그리고 16만 불 조정 중간 값이 514불이에요. 그러니까
감가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감가가 많이 됐다. 제가 이제까지 좀 이렇게 댓글로 뭐 언제 오를까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의 마음이 좀 아파서 이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저는 원웨이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뭐 내일 또 떨어지나요? 오늘 뭐 또 오르나요? 이런 댓글들이 제가 많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불편해요.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니까. 그죠? 근데 이미 뭐 원웨이로 들어가신 거 어떠겠어요? 이 올라가 상승하는 거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손절하시든지.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해칭, 레버리지 해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아픈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그래서 요 자료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려놨습니다, 이미. 올려놨어요. 우리 영상에 댓글에 가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영상도 한번 자료도 다운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저번에 제가 여기 어디까지 떨어질까 다시 오를까 실제 데이터로 MSCI 레버리지 양매수 시뮬레이션 완료라고 이 영상을 찍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 상승장에서 내가 정방향을 탔을 때 실제 데이터예요. MSTU, MST3 뭐 이런 거 다 해놓은 거예요. 롱숏으로 7대3으로 넣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놨는데요.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실제로 수익이 나냐? 오케이,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는 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이런 데서는 수익이 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꼭 이렇게 저점 고점 잡지 않고요. 진짜로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메타인지 하면서 제가 했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따서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사이클에서 상승을 한번 경험하고 양매수로도 수익이 나신 분들, 레버리지 수익 나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수익이 좀 나면요. 그때 이제 자료를 제대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양매수 관련해서 또는 뭐 MSCI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게 멤버십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안 하는 이유는요. 굳이 제가 돈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 계좌를 까봐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영향이 없어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냥 제가 시뮬레이션도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액이든 뭐 진짜 시드를 넣어서 하든 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증명이 되면 그때는 정말 멤버십을 살 만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제가 괜히 뭐 멤버십 사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뭐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가치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상승장 이 첫 번째 상승장까지는 같이 한번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돈 빼지 않고 끝까지 좀 제대로 홀딩하고 그러고 인버스 혼합해서 양매수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 다른 채널에서 운영할 때는 이렇게 댓글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조금 걸려 있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요즘에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지는 못해요. 조금 빠르게 댓글을 읽어보면요. 엔벨로프 하단에 나오면 매수 비율을 높이고 상단에 나오면 매도 비율을 높이는 역추세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에버리지에서 가장 중 추세 원회의장을 놓칠까봐 걱정이 된다. 제가 전략을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건 횡보장일 때고 지금은 이 고점 전이잖아요. 고점이 이미 뚫렸잖아요. 상승 원웨이로 해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대깨롱이에요. 대가리 깨져도 롱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내려가도 조정을 받아도 인버스함으로 해칭하면서 계속 지금 오늘 위로 쏠지 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고점인 상황에서 제가 뭐 그랬잖아요. 배트를 짧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감소하시더라도 레버리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장과 미국장 시간이 다르죠. 리밸런스 시간대 어떤 시간대 기준으로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12시 정도 되면은 이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하긴 하는데 그때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봐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지금이 싸구나 비싸구나 알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그리고 뭐 당일 0.5% 싸게 산다 비싸게 이런 건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추세를 먹으면은 70% 80% 이렇게 먹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까지 막 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 오르긴 할까요? 심란합니다. 어제 다른 종목들은 다 불장인데 얘만 빌빌거리고 저는 안 심란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공부하고 본인한테 확신이 생기면은 심란하지 않을 거예요. 자, 배당금 받으셨대요. MSTX 말하시는 거겠죠? 자, 배당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 보시면서 아, 내가 좀 달아줘야겠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영국장입니다. 1시 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 본주는 뭐 상승했는데 얘는 빌빌거릴까요? 1시 반 기준이라고 제가 10번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S&P 편입 여부와 파장 전망은 뭐 좀 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펀드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상승할 때 프리미엄 받는 거 더 많이 받고 일단은 상승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락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 FPSL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직도 하락 마진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습니다.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분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7대3으로 들어간 거 다음 볼벤 하단까지 오지 않으면요. 저는 리밸런싱 안 합니다. 안 할 거니까 그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렌지색 그 MSCR 트래커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 나부 주변에서 움직이는 상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오렌지 곡선상의 나부 주변에서 움직이는 걸 상정하는 거는요. 공매도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 받을 때 이게 앞서서 6, 7을 찍힌 것도 초반에 물론 초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우상향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으니까. 자, 삼성 말고 미래에셋에서 거래한다고 이거는 설명드렸어요. 자, 저는 아직도 3배 롱숏 모두 포지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7대3이 디폴트인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도 레버리지가 좀 더 많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5대5 들어가신 분이 가장 큰 승자였다고. 왜냐면은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복리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인버스가 더 많이 늘어나고 레버리지는 더 줄어드니까 거기서 막판에 내가 상승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볼벤 하단 근처에서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로 바꾸면 되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제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이미 7대3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마이너스 15% 정도 보고 있어요. 자, MSCR 소송 걸린 거 리스크는 없나? 이거 퍼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크게 생각은 안 해요. 공매도 들어올 때쯤에 항상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잡아서 와요. 자, 상승할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끌고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자, MSTU 주가와 94K 때 MSTU 주가 비슷한 수준 내려왔는데도 과매수 구간인가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가 11만 불인데 공매도 맞고 주가 관리 안 되면 뭐 망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공매도는 원래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 정도. 자, 그래서 댓글도 제가 막 완전히 다 달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한번 이제 고점 뚫고 언제 상승하는지 아직 조정이 온다고 하면 길게 보면은 뭐 2주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기다려 보시죠.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다음 영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일 못 올라가고 지금 보시면은 주말 정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제대로 해서 올려 볼게요. 자, 사랑합니다.